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양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출근길에 이 일수벌금제를 골자로 한 정책 발표를 하려 했는데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일수벌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이 일수벌금제, 이게 뭔가요? 일수벌금제 하면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그 단어 자체는 쉽지 않은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소득차등 벌금제라고 번역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소득차등 말해서 벌금제. 예. 네네. 그 피고인, 가해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해가지고 네. 벌금을 갖다가 매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예컨대 뭐 명예훼손죄다 그럼 벌금이 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예. 하루에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하고 하루에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이 예. 똑같이 100만 원을 갖다가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고 10만 원 버는 사람은 돈을 좀 덜 내고. 예. 그래서 예컨대 이제 사람이 구속이 되면 예. 일정 기간 일을 못 한다는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신이 구속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뭐 1년에 연봉 10억인 사람도 1년 동안 갇혀 있으면 10억을 못 버는 거고 기회비용으로. 네네. 그다음에 1년에 뭐 연봉이 한 3천만 원인 사람은 3천만 원을 못 버는 건데 예. 그렇게 차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 차등을 벌금에도 도입을 하자. 이게 일수벌금제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뭐 어떤 경우 뭐 고속도로에서 무한 질주를 하면서 까짓 거 벌금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그 바탕이 되는 벌금은 얼마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소득 대비로 벌금을 내게 하자 이런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1920년대의 지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예. 핀란드의 제일 유명한 회사가 노키아 아니겠습니까? 네. 노키아의 부회장이 2002년인가 4년인가에 과속을 했어요. 예, 2002년도죠. 예. 네네. 그런데 그때 벌금이 무려 11만 6천 유로였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그때도 그 한 2억 가까운 돈이 될 수 있었는데 예. 이걸 어떻게 계산을 갖다가 했냐면요. 예. 그 사람의 연봉 14일치. 그 사람이 일당 14일치가 그 워낙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예. 그 거기에 해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면은 뭐 한 100달러 정도 낼 걸 갖다가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0만 불 이상 내게 된 그런 예.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뭐 억 단위를 낸 건데 벌금으로 그렇죠. 과속했다고.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연봉의 365분의 14일분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원리는 일자를 당신의 네네. 연봉의 며칠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네네, 정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로 따져보면 일봉이 얼마니까 그 일자가 14일에 해당하니까 14일 금액을 내십시오. 이렇게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365억인데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14일치 그 일당을 갖다가 내야 된다. 예. 그러면은 14억을 갖다가 내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정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예. 변호사님은 만약에 이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법 위반하시고 그러면 벌금 세게 내시겠는데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 일수벌금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소득이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예. 네네. 예. 예컨대 이제 셀러리맨 같은 경우는 예. 그 뭐 삼성전자 회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연봉이 얼마인지가 딱 나오는데 네. 뭐 고소득 자영업자들 네. 뭐 그중에 변호사들도 있을 거고 예. 의사들도 있을 거고 예. 이런 사람들은 1년에 몇십억씩 벌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소득은 작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반대를 갖다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반대라는 큰 이유는 예. 아마 벌금의 총액이 높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될 터인데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덜 낼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 그 1년에 국가가 벌금으로 벌어들이는 예. 징수하는 그 총액은 예.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예. 그런 측면이 사실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변호사협회에서 네. 피고인의 경제력 파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반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 네네. 제도적 취지는 좋은데 네네. 예.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개개인의 네네. 소득을 뭐 이를테면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이 잘 살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부인이 돈을 다 벌어. 그 그렇죠. 죄는 제가 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그 벌금 안 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인 겁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그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예. 더 근본적으로는 이 벌금의 근거를 네. 벌금을 매기는 그 근거를 소득으로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재산으로 할 것이냐. 예. 소득은 변변치 않아도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믹스를 갖다가 할 거냐.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한 그런 툴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툴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비판을 하겠지만 네. 결국은 국가가 그 벌금의 형식으로 세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일단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앞서 뭐 핀란드 얘기도 해주셨는데 핀란드만 네네. 하는 것은 아니고 일찍부터 또 네네. 시작한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주로 뭐 이제 논란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예. 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먼저 시행을 갖다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사실은 우리보다 인구가 뭐 500만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규모이고 그다음에 원래 그 나라들은 사실 투명한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투명성이 지금 담보가 되고 있느냐. 물론 이제 큰 나라들 중에는 독일 같은 나라도 이 일수벌금제를 채택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예. 기간도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365일 그렇죠. 정도. 예. 네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투명해지고 특히 이제 국세청 같은 데에서 예.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됐느냐.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벌금을 갖다가 누구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얼마를 버는지는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컨대 이제 앵커께서 한 달에 얼마를 갖다가 버는데 예. 그 저보다 더 많이 버는데 예컨대 예. 벌금을 조금밖에 안 낸다. 그러면은 예.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시스템이 구비가 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도 자체는 훨씬 더 선진적이고 좋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조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조건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거는 법조계 전체까지는 모르겠고요. 예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생각으로.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못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만들자라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제도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예.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예.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 부작용을 갖다가 그 잘 대비를 갖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인데 예. 사실 이제 일수벌금제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부터 논의가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올 초에도 예. 지금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형법 개정안을 갖다가 네네. 발의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이상민 의원이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건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때 내용이 파악이 되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 초에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는데 예. 그 이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그 제안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우리도 지금 논의가 돼 왔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잘 안 됐던 거 만약에 제도가 좀 갖춰진 대의로 소득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뒤로 하자라고 했었으면 지금 벌써 30년, 40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안 됐을까요? 요새 다 파악된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전 변호사님도. 이제 국세청 같은 데서는 또 요즘 이제 카드 많이 쓰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얼만큼 잘 파악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텐데. 예. 뭐 월급 봉급 생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할 지갑이니까 네네.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고. 예. 결국 이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예. 부분도 사실은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논의가 계속 됐는데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논의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 이 일수 벌금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거에 그런 또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젠간 우리나라도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하여튼 이 소득 파악이 정확해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을 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예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제도가 훨씬 더 세련된 제도인 건 맞거든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일수벌금 제도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반대를 갖다가 하느냐. 예. 이게 결국은 그 제대로 그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평성을 오히려 불평등성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일단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결국은 그 근저에는 벌금 많아지면 사실 좋을 게 없잖아요. 예. 결국 벌금이 이제 소득이 그 높아질수록 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것을 환영할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예. 그 고통을 갖다가 당하란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뭐 1년에 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봤자 네. 별로 고통스럽지 않는 거고. 예. 반면에 이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벌금이 우리 형법상에 최소 5만 원 이상이 되면 벌금을 갖다가 매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환영 유치라고 그래가지고 예. 노역장의 유치가 돼가지고 징역형과 거의 똑같은 그러한 그 형을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뭐 하다못해 열흘이라도 그렇게 고생을 갖다가 하고. 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벌금을 받아도 아이 뭐 그건 뭐 하루 술값이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벌로서의 벌금형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러한 그 반성에서 시작된 논의가 일수벌금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이기는 합니다. 예. 소득에 따라서 벌금 내는 거를 좀 차등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 차등 벌금제. 네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쌍방폭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폭행 가지고도 벌금형이 있습니까? 폭행 벌금형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1억 버는 사람하고 뭐 네네. 이제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서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쌍방폭행을 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 둘 다 5대 5라고 치면 벌금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벌금은 100만 원하고 1억하고 하면 벌금은 100배 차이가 나야죠.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1억 가진 사람은 그럼 맞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맞는 거죠. 예. 어쨌든 그것도 예. 조금 이상하긴 한데 모든 제도가 예. 그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작용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제도가 더 나은 것이냐. 예. 그런데 이제 일수벌금제라고 하는 것은 잘만 운용이 되면 기존의 총액벌금제하고는 더 나은 제도인 것이다라고는 많은 네. 사람들이 예. 공감을 하니까 예. 설령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은 되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계속 논의가 이런 건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예. 겁니다. 제도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